안녕하세요. 한국중학생 과학올림피아드 1단계 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훨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바로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물체의 모양이 변형될 때 우리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을 통해 물체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는 힘 또는 열을 교환하면서 주위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에 따라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이때 과학에서의 일이란 힘을 주어 물체를 움직일 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하며 일은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벡터량이 아닌 스칼라량의 물리량으로 방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정량적으로 말하면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였을 때 힘이 물체의 한 일 W는 힘의 방향으로 작용한 변이 S와 작용한 힘 F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않고 각도를 가지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였을 때 힘이 물체의 한일 W는 힘 F와 이동거리 S 그리고 힘과 이동거리 사이의 각도 코사인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힘과 변이가 서로 같은 방향이면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 그리고 코사인 0도가 되어 1W는 FS가 됩니다. 힘과 변이가 서로 수직 방향이면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의 코사인 90도가 되어 0이 됩니다. 즉,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변이가 힘의 방향과 90도인 경우에는 작용한 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힘과 변이가 서로 반대 방향, 즉 180도일 때는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의 코사인 180도가 되어 마이너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일은 스칼라량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즉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점이 다른 스칼라 물리량과는 다른 점이랍니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음의 일을 한 경우에 우리는 물체가 일을 받았다 또는 물체가 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의 단위로는 줄을 사용합니다. 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줄의 일을 한다 라고 하며 1줄은 1뉴턴 곱하기 1m, 즉 줄의 단위는 뉴턴미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물체에 5뉴턴의 힘이 동쪽으로 작용해서 물체가 동쪽으로 1m 움직일 때와 5뉴턴의 힘이 서쪽으로 작용해서 물체가 서쪽으로 1m 움직일 때의 일은 같습니다. 일의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와 똑같다는 것을 다들 알아차리셨죠? 일이 곧 에너지라는 것을 단위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한 일의 양이므로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 밑넓이는 한 일과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위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x방향의 힘 Fx의 작용을 받으며 x축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 힘을 일정하게 취급하거나 경로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변이 델타 x 동안 한 일을 구한 후 모두 더하면 전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전체 일은 각각의 힘이 한 일을 합한 값과 같습니다. 일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각 값들을 대수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상황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면과 60도의 각도를 수레를 끌고 있고 사람이 큰 힘의 크기가 100뉴턴, 썰매가 50m 이동했다고 할 때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물었네요.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은 사람이 물체를 끄는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끄는 힘은 100뉴턴, 이동 거리는 50m, 이 둘 사이의 각도는 60도이므로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이 250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력이 한 일도 구해볼까요? 중력이 한 일도 지구가 썰매를 당기는 힘인 중력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력의 크기는 mg이고 썰매의 이동 거리는 50m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어 코사인 90도, 즉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이 세 값을 곱한 값인 0이 됩니다. 즉, 이 썰매에 중력이 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률은 일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따라서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고 이 힘이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한 일이 델타 w라고 하면 이 간격 동안의 평균 일률은 다음과 같이 델타 t 분의 델타 w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0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한 일을 순간 일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순간 일률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인 dt 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한 일인 dw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률의 단위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줄의 일을 1초 동안 하였다면 이때의 인류를 1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류를 속도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1차원 운동인 경우에 일률 P는 델타 T분의 작용하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X 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류를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1차원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인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제에 적용해 볼까요?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고 자유낙하시킨 후 1초 동안 중력이 하는 평균 인률과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 중력이 하는 순간 인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물체를 낙하시킨 후 1초간 중력이 하는 평균 인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인률은 델타 T분의 델타 W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한 일은 작용하는 힘 F와 이동거리, 즉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델타 X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는데요. 물체는 1초 동안 일정한 중력과 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델타 S는 2분의 1 AT 제곱
이 식을 이용하여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델타 x는 2분의 1 gt제곱을 사용하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5m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1초 동안 중력이 하는 평균 인률이 50W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 중력이 하는 순간 인률은 2초가 되는 순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2초가 되는 순간의 순간 속력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의 순간 속력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통해 알 수 있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여기서는 자유낙하이므로 V0에 0을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를 대입하면 2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20m/s임을 알 수 있고, 이 값을 순간 인률 식에 대입하여 구하면 2초인 순간의 순간 인률이 200W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여 물체가 거리 S만큼 이동하여 쓸 때 속력이 V가 되는 경우, 등가속도 운동 법칙인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 식에서 A를 M분의 F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거리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한 일 W는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2분의 1 mv제곱을 물체의 운동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운동에너지는 스칼라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만 의존하고 운동 방향과는 무관하며, 운동에너지는 음이 될 수도 없고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만 0이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일이라는 형태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며,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식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 운동에너지의 정리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단지 처음과 나중 위치에서의 속력에서만 관계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구체적인 경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면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과 끝값만을 이용하여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풀어볼까요? 질량 7kg의 물체 A가 A점에 정지해 있고, 이 물체에 20N의 일정한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C점까지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AB의 길이에서는 물체가 5N의 일정한 운동 마찰력을 받으며 BC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점에 도착한 순간 물체의 운동 속도를 물었는데, 물체가 우선 받고 있는 알짜 힘을 A점에서부터 변이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찰력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에 따라 알짜 힘이 달라지죠. 알짜 힘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 8m까지의 넓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의 합이 알짜 힘이 해준 1이 되고, 그 값을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알짜 힘이 한 1은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물체의 초기 상태의 운동에너지가 0이었기 때문에 물체의 최종 운동에너지는 140J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시점에 도착한 순간 물체의 운동 속도를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답니다. 일과 운동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치 에너지와 관련 있는 보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중력이 물체에 하는 일은 연직으로 떨어지거나 경사면을 미끄러지거나 하는 일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물체의 고도 변화입니다.
그러나 경사면에서의 마찰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거리에 의존합니다. 즉, 경사면에 의해 작용하는 마찰과 중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힘이라는 거죠. 만약 두 점 사이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한 일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똑같다면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힘들을 우리는 비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일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두 합은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위치에너지는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에만 의존하고 경로와 무관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힘이 보존력인지 알아볼까요? 어떤 질점,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한 후에 그 운동 에너지가 처음과 같은 값일 경우에, 또는 질점이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어떤 힘이 질점에 해준 일이 0인 경우에, 또 두 점간을 움직이는 질점에 대해 힘이 해준 일이 경로와 무관하게 같을 때 우리는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중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v0의 속도로 물체를 던져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왕복 운동을 하는 경우죠. 이때 올라갈 때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mgh,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은 플러스 mgh. 그래서 2번,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중력이라는 힘이 질점에 해준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중력은 대표적인 보존력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력이 이 보라색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와 여기 주황색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에 서로 경로는 다르지만 한 일은 마이너스 mgh로 동일하게 됩니다. 3번과 같죠? 그래서 중력은 대표적인 보존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 즉 mg로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은 mgh가 되고, 이때 물리량 mgh를 우리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상황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점 M을 등속도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이 mg이므로 등속으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 F, 즉 마이너스 mg가 한 일은 mgh가 되어서 질점의 위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을 따져보면 중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mgh의 일을 하게 됩니다. 등속도로 질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위치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앞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mgh라고 한 거 기억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의 마이너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존력이 한 일의 마이너스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 질량 2k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들고 있고 높이가 1m인 탁자에 대한 그리고 높이가 3m인 천장에 대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물었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 차이에 대한 중력이 한 일에 비례하는 거죠. 크기만 마이너스 반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인 탁자 표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3m인 천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즉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며 이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해 보면 질점에 작용한 힘이 보존력 뿐인 경우에 즉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관계에 의해서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보존력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일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델타 K와 마이너스 델타 U는 서로 같고 그걸 정리하면 델타 U와 델타 K의 합은 0이 됩니다. 그 식을 풀면 처음 상태의 운동 에너지와 처음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나중 상태의 운동 에너지와 나중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더라.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보존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마찰력 같은 경우겠죠.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되어 보존력과 비보존력의 총합이 되고 그 합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이 됩니다. 이때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과 같게 되는 거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하면 운동에너지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즉 보존력이 한 일에다가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다른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제로가 되는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면 에너지는 개를 벗어나서 주변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며 에너지가 개 내부에 머무른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 예를 들면 열 에너지 같은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더 큰 의미로는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볼까요? 어떤 물체가 공중의 임의 방향을 향하여 초속력 V0로 던져졌다. 이 물체가 지표면에서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속력을 구하여라.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더라 라는 식을 이용하면 이 물체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H인 지점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 지점, H인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힘이 한 일을 알아볼까요? 어떤 물체가 위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x방향의 힘 fx의 작용을 받으면서 x축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는 힘을 일정하게 취급하거나 경로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을 만큼 쪼개어서 충분히 작은 변이 델타 x 동안 한 일을 구한 후에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한 일이 이만큼이라면 전체 변이에 대해서 그 값을 더하여 전체 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용수철에 의한 힘이랍니다.
용수 처리하는 일을 그럼 알아볼까요? 어떤 평형 상태에서 작은 거리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용수 처리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kx, 즉 용수철의 변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kx만큼의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후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x는 평형이치로부터 의 변이를 말하며 k는 용수철 상수라고 불리는 용수철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뉴턴 제3법칙에 의하면 힘 F를 가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Fs와 같은 크기의 힘과 방향이 반대인 힘이 용수철 내부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가하는 힘은 용수철에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서 전체가 k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힘의 크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증가하는 것처럼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그래프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외부에서 준 힘이 한 1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용수철과 같이 변하는 힘이 하는 1, 특히 용수철의 경우에는 2분의 1 kx 제곱 이삼각형의 넓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용수철을 압축하거나 느릴 때 작용하는 힘이 하는 일은 그 힘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중력과 마찬가지의 종류인 보존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은 변위에 비례하는 마이너스 kx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할 때 용수철이 하는 일, 즉 복원력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용수철의 변이가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경우에 용수철의 한 일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1의 마이너스가 되어서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용수 처리한 일을 1 에너지 정리에 포함시키면 비보존력이 한 일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빼주면 전체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없는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모두 같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풀어보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